저런 고물차가 아직도 굴러가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주차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고물차라니 체면이란 게 있잖아. 시어머니 될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말고 사람을 봐야죠. 말은 침착하게 했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 차를 비웃던 시어머니가 다음날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소형차 한 대가 한 가족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일어나셨을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며칠 뒤에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서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20년 된 흰색 소형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아빠, 오늘은 렌터카 빌릴까요? 제가 사흘 전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차는 도구야. 사람을 보러 가는 자리지 차를 보러 가는 자리가 아니잖니.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이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식당 입구 쪽에 서 있던 분들이 보였습니다. 주원 씨 어머니와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갈색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계셨고 동생은 검은색 패딩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저희 차가 천천히 주차 공간에 들어서자 그분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들렸습니다. 저런 차가 아직도 굴러가네? 박미숙 씨, 주원 씨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인 최지훈 씨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저런 차 보기 힘든데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처음부터 이런 식인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내 선택 존중한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원 씨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차를 바꾸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를 받았고 넓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계산할게요. 편하게 드세요.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원 씨 아버지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잡채, 김치전.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참 빈티지하시네요. 박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던데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빈티지라는 단어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탔습니다. 요즘은 차도 체면이잖아요. 특히 이런 자리엔. 최지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상견례 때는 다들 신경 쓰던데요. 신경 쓴다는 게 이런 뜻인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이동 수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닐까요? 박미숙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첫인상은 외모나 차가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주원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음식 식기 전에 드세요. 여기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공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대화는 자꾸 겉돌았습니다. 서윤 씨는 사회복지사시라고 들었어요. 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곳. 보람은 있겠네요. 그런데 수입은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질문이구나. 주원 씨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형도 곧 대기업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최종 면접까지 갔거든요. 최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형 스펙 진짜 좋아요. 거기 붙으면 여자들이 줄 설 텐데. 줄을 선다고? 그 말에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곳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미숙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외제차 몰고 다니던데요. 우리 주원이도 곧 사줄 생각이에요. 차는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긴 한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면 양가 체면도 있고 체면 또 체면. 그 단어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주원 씨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미숙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원이 착하잖아요. 조건보다는 사람 보고 만나는 거니까. 조건보다 사람을 본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반대로만 행동하셨으면서 저는 냅킨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확인했어요. 박미숙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뵙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내 생각은 어떠니? 아빠, 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봐야 하는데 차만 본 사람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사과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순간,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던 순간, 식탁 위로 차가운 시선이 오가던 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면. 그 단어가 가슴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주원 씨의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사과가 필요한 건데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엎어두고 다시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주무시는지 복도 쪽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나가니 어머니가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걱정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구나. 뒤척이는 소리 다 들렸어.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인생인데 내가 고민하는 게 당연하지.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네, 아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 어제 그 친구 끝까지 아무 말 안 했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네. 그게 답이야.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사람은 평생 침묵해.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밥맛이 더 없어졌지만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억지로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가로수들, 두꺼운 옷을 입고 걷는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가게. 익숙한 풍경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5살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해요? 오늘은 미술 시간이야.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 거란다. 와, 저 엄마 주려고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그 눈빛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색종이를 오리고 풀칠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꾸미는 모습을 보니 제 고민이 참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데 나는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선생님과 도시락을 먹으며 앉았습니다. 서윤아, 상견례 어땠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에 다 써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원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지금 시간 돼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센터 앞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때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주원 씨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감싸왔습니다. 주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주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듣기 민망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입술에 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요. 주원 씨 사과가 아니라 그때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주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하기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하려면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원 씨가 물었습니다. 맞춰가는 것과 참는 건 달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서윤아, 저녁 먹었니? 응.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바람이 차가워서. 천천히 와. 조심해서. 응.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주원 씨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사흘 뒤 박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오늘 저녁 6시 지난번 그 한식당에서.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한식당 입구에 섰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날 차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숙 씨가 같은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화장이 진했고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앉아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사과가 아니구나. 직감했습니다. 우리 주원이 스펙이 어떤지 알죠? 인류대 나와서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여자들이 줄 서는 애예요. 그런 애가 사회복지사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솔직히 사회복지사가 뭐예요?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 갖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직 아니죠. 될 생각이나 있어요?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감사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아들이 서윤 씨 같은 집안 선택해 준 거요.
같은 집안이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된 고물차 타고 오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참은 거예요. 그만하세요. 뭐가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안 물어봤네. 관계없는 얘기예요. 관계 있죠. 사돈이 될 사람인데. 혹시 실직자세요? 그래서 차도 못 바꾸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앉아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박미숙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깨끗하게 정리해요. 이게 뭐예요? 위로금이에요. 500만 원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받은 상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솔직히 1년치 월급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나이만 들었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주원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요. 이미 더 나은 사람들 소개받고 있으니까. 분수라는 게 있어요, 서윤 씨. 20년 된 차 타는 집안이 우리 애랑 무슨 수로 맞춰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 앞으로 다시 던졌습니다. 이 돈 돌려드릴게요. 뭐? 어머니 말씀 맞아요. 분수라는 게 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차값으로 사람 값을 재는 분들이랑은 저희도 사돈 못합니다. 박미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 내가? 감히? 네, 감히 거절합니다. 어머니 아들, 저한테는 과분하니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지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원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어머님께 잘 해드리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원 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빠.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물차라는 말, 사회복지사를 무시하는 말, 그리고 500만 원이 든 봉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네. 그런 집안이랑 인연 안 된 게 천만다행이야. 미안해요, 아빠. 아빠한테 그런 말 들으셔서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고맙지. 결혼 전에 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사람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야. 특히 내 아버지는 더더욱.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주원 씨에게서 문자가 23통 와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화 좀 받아요. 제발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읽고 지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차 열쇠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아빠랑 대전 본사 갈래? 본사요? 아버지는 평소 대전 본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견기업 격리부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넉넉하게 사는 건 알았지만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응, 오늘 내가 와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으세요? 가서 이야기해 줄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0년 된 차는 여전히 잘 굴러갔습니다. 아빠, 어제 그 봉투 이야기 엄마한테 들으셨죠? 응, 들었어.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지. 당연히 잘했어. 아버지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왜 이 낡은 차를 계속 타는 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 차는 30년 전 아빠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산 거야. 당시에도 중고차였어. 그때 아빠는 아무것도 없었어. 빚만 있었지. 이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를 찾아다녔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좀 커졌어. 그때 새 차 사라고 내 엄마가 말했지. 근데 아빠는 안 샀어. 왜요? 초심을 잊을까봐. 이 차만 타면 그때 그 절박했던 마음이 생각나거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유성구 쪽이었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TS그룹 본사. TS? 차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하셨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 전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서윤아, 미안하다. 지금까지 숨겼구나. 회장이라는 게 진짜예요? 응. 아빠가 세운 회사야. TS그룹. 태성의 이니셜이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서윤아, 아빠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회장 딸을 보게 되거든. 아빠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지.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수고들 하십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앉아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내 이야기 듣고 아빠가 확인해 봤어. 뭐요? 주원이라는 친구, 우리 회사 면접 봤더라. 네.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최주원 마이너스 최종 불합격. 사유 인성 평가 미흡. 면접 때부터 평가가 안 좋았어. 협업 태도, 의사소통, 모두 기준 미달. 그리고 어제 인사팀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왔어.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원이 어머니가 면접관한테 접근했다고 하더라. 회장 예비사위라면서 합격시켜달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즉시 탈락이야.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럼 주원 씨가 알면 이미 알았을 거야. 오늘 아침에 불합격 통보 나갔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박미숙 씨가 개인정보 업체 통해서 아빠 신원 조회했대. 네.
분풀이로 뒷조사한 거지. 김태성 검색하니까 TS그룹 회장이 나왔을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 비서실이 다 막았지만. 그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박미숙, 최주원 두 분이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올라오겠다고.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결정해. 만날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왔구나. 만날게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아버지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해. 곧 내려간다고.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내가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네, 아빠. 어제까지만 해도 너한테 500만 원 던지던 사람들이야.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미숙 씨와 주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미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제 500만 원 봉투를 던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미숙 씨와 주원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모습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원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박미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윤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500만 원을 던질 때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박미숙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 계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미숙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 딸이라서 미안한 거구나.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느끼셨는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차갑게. 주원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침묵했던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제 전화 안 받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주원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박미숙 씨의 시선이 그 서류로 향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최주원 마이너스 최종 불합격. 사유 인성 평가 미흡. 주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면접관한테 전화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박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 예비 사위라고 하셨다면서요. 순간 박미숙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수 좀 알라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원 씨가 황급히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키려 했지만 박미숙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더 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돈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 박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이라도 꼭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게. 그래서 제 딸한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박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박미숙 씨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박미숙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수라고 하셨죠. 20년 된 차 타는 집안이랑은 사돈 못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박또박.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빚 3억 있는 집안이랑 저희도 사돈 못합니다. 박미숙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서윤 씨,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봤습니다. 박미숙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서윤아, 마음 아프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후련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뒤끝은 달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 소문 퍼질 거야. 면접관한테 청탁한 건 절대 용납 안 되거든. 그럼 취업 더 어려워지겠지. 자업자득이야.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엄마. 고생했다, 우리 딸.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주원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했어요. 행복하세요.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크레파스 냄새, 종이 넘기는 소리, 익숙한 것들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빨간 지붕집과 노란 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요즘 표정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정리할 게 정리됐어. 다행이다. 그 남자친구 이야기? 응, 이제 완전히 끝났어.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퇴근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윤아, 지금 어디야?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저녁에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왔니?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TS그룹 채용 비리 의혹, 회장 딸 2년으로 탈락?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터졌어. 누가 언론에 제보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원 씨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 딸과 결별 후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데. 우리는 알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버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사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하는 거야. 제 잘못이네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흘린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미숙 씨가 한 거구나. 복수였습니다. 무릎 꿇고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이런 식으로 반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사실관계 밝히려고. 제가 나가야 하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할게. 넌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기사 봤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요. 다만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서윤 씨 신상 털기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후에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단상에 서 계셨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채용 과정은 모두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딸과의 관계는 채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탈락 시기가 결별 직후 아닙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해당 지원자는 인성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버스 안.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재벌 딸이면서 사회복지사 코스프레. 아빠 백으로 남자 탈락시키고 피해자 코스프레 키읔키읔. 전형적인 된장년에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서윤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만나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윤아, 아빠 말 들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일 곧 지나갈 거야. 사람들은 금방 잊어. 하지만 회사 걱정은 아빠가 할게. 넌 그냥 내일 하면 돼.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드시잖아요. 힘든 게 아니야. 화가 나는 거지.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으로 사람 해칠 생각을 하다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속 악플이 달렸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제 이야기가 도배되었습니다. 사진도 유출되었습니다. 센터 앞에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서윤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원장님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시설입니다. 나가주세요. 뒷문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서윤 씨 맞으십니까? 네. 채용 비리 건으로 조사 협조 요청 드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었죠. 경찰이 돌아가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서윤아. 네, 아빠. 경찰 왔다 갔다면서? 네. 조사 협조 요청하러.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처리할게.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아빠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비서실장. 잠시 통화를 듣던 아버지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확인해봐. 바로 갈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아, 잠깐 TV 좀 켜봐. 채널 9번.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최지훈이었습니다. 주원 씨 동생. 자막이 떴습니다. TS그룹 채용 비리 제보자, 거짓 제보 시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형이랑 어머니 부탁으로 거짓으로 제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이 불합격한 게 억울해서, 그리고 김서윤 씨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거 알고 나서 복수하고 싶어서.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형은 원래 면접 점수가 낮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면접관한테 청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맞지? 진실은 밝혀지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윤아, 뉴스 봤어? 다행이다. 응, 나도 방금 봤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많이 했어. 전화를 끊고 또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서윤 씨, 뉴스 확인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핸드폰에는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TS그룹 채용 비리 의혹, 악의적 거짓 제보로 밝혀져. 최지훈, 형과 어머니 부탁으로 거짓 제보. 법적 처벌 예상. 김서윤 씨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2차 가해 논란. 댓글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 망칠 뻔했네. 저 가족 진짜 문제 있다. 김서윤 씨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떨림이었습니다.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입구에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원장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 어제 선생님 걱정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야. 점심시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지금 회사로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박미숙 씨랑 주원이가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왔어요? 이번엔 다르더라. 와서 봐.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오후에 휴가를 내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흐린 하늘. TS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미숙 씨와 주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원 씨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원 씨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윤 씨.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필 사과문입니다.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먼저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벌금형이든 뭐든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숙 씨, 이게 진심입니까? 네. 회장님,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과 체면에 눈이 멀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 씨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500만 원 던진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주원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어.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어. 근데 난 겁쟁이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은 법대로 진행될 거예요. 서윤 씨,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로,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박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원 씨가 저를 봤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편에 서주세요. 침묵하지 말고요. 주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박미숙 씨와 주원 씨도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건강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박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잘한 거 맞죠? 응.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센터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선생님, 저기 꽃잎 떨어져요. 민준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예쁘지? 네, 진짜 예뻐요. 아이들과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과 센터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윤아, 요즘 정말 표정 좋아졌다.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미소가 나왔습니다. 다 정리됐으니까. 그 일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응.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고 있는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주원 씨였습니다. 저를 본 주원 씨도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원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주원 씨도요? 네. 요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진솔해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서윤 씨, 그때 해준 말 계속 생각해요. 다음엔 꼭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될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구나. 주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서윤아, 요즘 기분 좋아 보인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아빠도 마음 놓였어. 아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 편에 서주셔서. 당연한 거지.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어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서두를 거 없어. 알아요, 엄마.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서윤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사회복지협회 김민수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강연 요청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강연이요? 네. 최근 언론에 나온 일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감동받으셨거든요. 특히 품격에 대한 부분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강연 요청이래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해봐.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까요? 그럼. 우리 딸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뒤 작은 강연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이야기, 500만 원 봉투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차로, 직업으로,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고 있었는데 힘이 났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강연 잘했다고 들었어. 자랑스럽다, 우리 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차보다 마음이 멀면 인연도 멀어진다. 이제 나는 차가 아닌 사람을 본다. 적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봄바람.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체면은 겉의 값이지만 품격은 마음의 값입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